요즘 병원 가는 게 무섭다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몸이 아파도 진료를 미루고 약값이 부담돼 처방조차 꺼리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요. 똑같이 기초연금만 받는 어르신인데 한 분은 병원비가 한 달에 8만 원, 다른 한 분은 병원비가 3천 원입니다.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바로 의료급여라는 제도를 받고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이 제도 하나로 입원비부터 외래 진료비, 약값까지 거의 전부를 국가가 대신 내줍니다. 실제로 120만 원짜리 수술을 한 푼도 안 내고 받으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정작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몰라서 신청을 안 한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기초연금보다 생활에 더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인데 안내도 거의 없고 주변에서도 잘 모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쩌면 병원비를 평생 내고만 살아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에서 알려드릴 의료급여 제도를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신청만 하신다면 앞으로 병원 갈 때마다 지갑 걱정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병원비가 거의 0원이 되는 의료급여 제도에 대해 하나하나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는 병원비가 부담스러운 저소득층을 위해 국가가 대신 진료비를 내주는 복지제도입니다. 보통은 건강보험증을 내고 병원에 가시지만 의료급여 대상자는 의료급여증을 제시하면 진료비 대부분을 국가가 부담합니다. 건강보험은 내가 낸 보험료로 병원비 일부를 할인받는 구조지만 의료급여는 국가 예산으로 진료비의 대부분을 대신 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병원비가 거의 들지 않습니다. 특히 만성질환이나 수술을 앞둔 어르신들에게는 이 제도가 실질적인 생계보호와 직결됩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 대상자는 동네 의원을 가도 진료비의 절반 가까이를 내야 하지만 의료급여 대상자는 외래 진료 시 정해진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약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방약이 많아도 본인이 내는 금액은 약국에서 1,000원 이하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입원비도 큰 차이가 납니다. 건강보험 대상자는 입원 시 병원비의 20%에서 50%까지 부담해야 하지만 의료급여 대상자는 전액 국가 지원이거나 매우 낮은 본인 부담금만 냅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돈을 아끼는 수준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기본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라는 말을 처음 듣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안내가 부족하고 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기초연금만 받고 있는 어르신 중 일정 조건만 충족되면 의료급여 대상이 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가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 봐야 하고 해당된다면 반드시 신청해서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이제부터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과 신청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만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은 생계급여 또는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분입니다. 이 두 급여 중 하나라도 받고 계시다면 대부분 의료급여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차상위계층 중에서도 중증질환자나 희귀난치 질환자 등 특정 기준을 만족하는 분들에게는 의료급여가 적용됩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라도 소득 인정액이 낮고 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생계급여 또는 주거급여를 받게 되면서 의료급여 자격도 함께 생기게 됩니다.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나뉘며 지원 범위가 조금씩 다릅니다. 의료급여 1종은 생계급여 수급자, 시설 수급자, 희귀난치 질환자보다 소득이 낮거나 의료 취약성이 큰 분들이 해당됩니다. 이 경우 병원비 전액 지원이나 아주 낮은 본인 부담만 발생합니다. 의료급여 2종은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상대적으로 소득 기준이 조금 높은 분들이 해당되며 지원 비율은 다소 낮지만 그래도 건강보험보다는 훨씬 적은 금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종 수급자는 입원비가 전액 면제되고
외래 진료도 1,000원 내외만 부담하면 되지만 이종 수급자는 입원 시 병원비의 10%를 내야 하고 외래 진료도 진료비의 15% 정도를 부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건강보험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이며 특히 자주 병원을 이용하거나 만성질환이 있는 어르신에게는 실질적인 생활비 절감 효과가 큽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의료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직접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이제 실제로 의료급여를 받았을 때 얼마나 병원비가 줄어드는지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의료급여는 단순히 병원비를 조금 깎아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일상에서 발생하는 진료비의 대부분을 국가가 대신 내주는 구조입니다. 먼저 외래 진료부터 살펴보면 의료급여 일종 대상자는 동네 병원이나 의원을 가더라도 진료비를 거의 내지 않습니다. 정해진 본인 부담금은 진료 한 건당 1,000원 수준이며 큰 병원을 가더라도 3,000원에서 5,000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의료급여 2종의 경우에도 외래 진료 시 진료비의 15%만 내면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 대상자에 비해 병원비 부담이 확연히 줄어듭니다. 다음은 입원비입니다. 일종 수급자는 입원 시 병실료와 치료비 전액이 지원되며 급식비를 포함한 일부 항목만 소액 본인 부담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정형외과 수술로 100만 원이 넘는 입원비가 나와도 일종 대상자라면 한 푼도 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종 대상자의 경우 입원비의 10% 정도만 부담하게 됩니다. 수술이나 장기 치료가 필요한 어르신에게는 이 차이가 엄청나게 크게 작용합니다. 약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급여 일종 대상자는 처방전 한 건당 500원을 내고 나머지는 모두 지원됩니다. 처방약이 3개든 5개든 약국에서 내는 돈은 대부분 500원입니다. 이종 대상자는 약값의 15%를 부담하지만 그래도 건강보험에 비하면 훨씬 적은 금액입니다. 치과 진료도 일부 포함됩니다. 충치치료나 틀니 같은 항목은 건강보험과 비슷한 방식으로 적용되지만 기초진료 항목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적용이 가능해 비용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이외에도 물리치료 검사비, CT 촬영, 입원 중 식대 등 의료 전반에 걸쳐 의료급여 대상자에게는 큰 폭의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특히 만성질환으로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야 하는 어르신에게는 의료급여 수급 여부가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매달 병원비와 약값으로 10만 원 넘게 쓰던 분이 의료급여 대상자로 전환되면서 월 부담금이 2만 원 이하로 줄어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실제 어르신 사례 중심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경북에 사시는 박모 어르신은 기초연금만 받으며 혼자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을 함께 앓고 있어 매달 병원에 2~3번씩은 꼭 가야 했고 약도 계속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았지만 진료비와 약값이 매달 8만 원이 넘게 나오자 점점 병원 가는 횟수를 줄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웃의 권유로 주민센터에 상담을 받으셨고 생계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의료급여 일종으로 전환되었고 이후 병원 진료비는 한 건당 1,000원, 약값도 500원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매달 병원비가 8만 원에서 5천 원대로 떨어진 겁니다. 어르신은 그때 의료급여를 몰랐더라면 치료를 계속 미뤘을 것이라며 이 제도가 생명을 살렸다고 표현하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서울에 사는 김모 어르신입니다. 허리 디스크 수술이 필요했지만 입원비 부담이 커서 수술을 계속 미뤄왔습니다. 기초연금은 받고 있었지만 소득이 거의 없어 생계급여를 신청했고 의료급여 일종 수급자로 선정됐습니다. 병원 상담을 받고 정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비와 입원비 전액이 지원됐고 본인이 낸 금액은 식사비와 간병비 일부 포함 총 1만 원도 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은 기초연금은 그냥 받았지만 이 의료급여는 몰라서 오랫동안 손해만 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의료급여는 아프고 어려운 분들에게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나 장기질환으로 병원 이용이 많은 분들에게는 이 제도가 의료비 걱정을 사라지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제도를 제대로 안내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주민센터에 먼저 찾아가서 수급 자격을 확인해야만 이런 혜택이 주어지는 구조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충분히 자격이 되지만 신청하지 않아서 수년 동안 병원비를 내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병원비가 부담된다면 반드시 이 제도에 대해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의료급여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는 자동으로 주어지는 제도가 아닙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심사를 거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먼저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그와 동시에 의료급여 대상 여부도 함께 심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의료급여를 따로 신청하지 않고 생계급여 또는 주거급여만 신청해도 조건이 맞으면 의료급여 대상자로 결정됩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금융자료, 주택임대차 계약서, 자동차 보유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되며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경우 수급 자격이 확정되며 이후 의료급여증이 발급됩니다. 의료급여증은 건강보험증과 유사하게 생겼으며 병원이나 약국에 제시하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신청한 다음 날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급자로 결정된 날짜부터 혜택이 주어지므로 빠르게 신청할수록 유리합니다. 또한 처음 신청할 때 혹시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재산이 적거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조건이 애매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직접 문의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혜택은 정기적으로 갱신되며 수급 자격 유지 여부는 주기적으로 재확인됩니다. 변경 사항이 생겼을 경우 주민센터에 즉시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신청 절차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이제 자주 묻는 질문과 오해를 바로잡는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에 대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기초연금을 받고 있으면 의료급여는 못 받는 거냐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초연금을 받고 있어도 의료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만 전체 소득이 기준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지고 이와 함께 의료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기초연금 수급자는 오히려 의료급여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묻는 질문은 자녀가 직장에 다니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신청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입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부분 폐지되었기 때문에 자녀가 소득이 있어도 부모님이 따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고소득이나 고재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될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에 정확히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대상이 되면 자동으로 건강보험이 해지되느냐고 묻는 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의료급여 대상자로 확정되면 건강보험 자격은 정지되며 이후부터는 의료급여증만 사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 체납이 남아있다면 그에 대한 정리는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를 받으면 자녀나 가족에게 불이익이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자주 나옵니다. 그러나 의료급여 수급은 본인의 권리이며 자녀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이나 세금 부담이 전가되는 일은 없습니다. 단지 향후 상속이나 재산 관련 절차에서 공공기록이 남을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생활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당하게 신청하고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가족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 내용을 정리하면서 왜 지금 이 제도를 꼭 확인해야 하는지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병원비가 거의 0원이 되는 의료급여 제도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해드렸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할인 혜택이 아니라 국가가 병원비를 대신 내주는 실질적인 복지입니다.
기초연금만으로는 병원비 부담을 해결하기 어렵지만 의료급여를 함께 받게 되면 외래 진료부터 입원비까지 거의 모든 항목에서 큰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처럼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야 하는 분들에게는 매달 수만 원 이상의 차이가 생기고 수술이나 입원을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는 수백만 원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의료급여 대상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당장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생계급여 또는 주거급여 신청 여부를 확인하시고 조건이 된다면 의료급여를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는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대로 알게 되면 병원 가는 발걸음이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더 이상 병원비 때문에 진료를 미루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국가가 지켜주는 제도, 바로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리즈는 몰라서 못 받는 돈을 주제로 어르신들이 놓치고 계신 혜택들을 하나씩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몰라서 못 받는 돈 시리즈 2편, 병원비 거의 안 내는 의료급여 받는 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